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Talking to a camera. How to talk to a camera. Talking well on camera. Speaking to camera. Talking on camera. How do you speak clearly? Talk to camera.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말 잘하기라고 할 것 같아요.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근본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빨 좋다라고 하는 말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촬영할 때 말을 잘하는 방법, 잘해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랑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상호 호환이 조금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분들 중에서 카메라를 보고 딱 말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안 들어봤는데, 그런데 저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보기가 흉해서 편집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저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공유할 만한 것들이 좀 생겼어요. 카메라 앞에서 멋지고 똑똑해 보이는 팁 5가지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과장을 하는 거예요. 나랑 시청자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벽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걸 편집을 하고 내보내고 업로드하고 스트리밍하고 그제서야 내 영상이 시청이 되죠. 그렇다는 거는 이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Here's the problem with cameras. They have this glass filter in front of them, like a screen that sits and it filters out probably 80% of your energy. When you're presenting to the camera, it captures a fraction of your energy. It captures a fraction of your emotion. 내가 말을 하는 순간과 전달이 되는 그 순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품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빠지는 거는 퀄리티만이 아니에요. 에너지도 같이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텐션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저는 지금 제가 평소에 말하는 텐션의 한 2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제가 술을 먹을 때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일이 거의 없는데 촬영할 때는 표정도 진짜 훨씬 다양하게 짓고 목소리도 톤도 발음도 훨씬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텐션 나쁘지 않죠?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모노톤일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해볼 영상은 유튜브 피라미드의 상위 0.0001%에 있는 베리타시움입니다. 이 영상은 베리타시움이 만든 영상 중에서 최고 영상이라고 상이 들어요. 소재 선택부터 썸네일, 영상 구성까지 별게 너무 많아요. 혼잣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발표 연습하는 느낌도 좀 들고 아무튼 엄청 전달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저 당시에 촬영할 때만 해도 그래도 평소에 말하던 것보다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별로 그래 보이지 않죠. 저희 크리에이터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팁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영상 퀄리티를 올릴 수 있었던 팁도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브이로그를 찍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즐겁게 시청을 하시려면은 내 평소의 텐션보다 2배 정도는 올려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쁘던 슬프던 아니면 심지어 평화로운 모습조차도 잘 전달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될까요? 아니죠. 몇 달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야 이것도 티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미리 잘 생각을 해놓고 계획을 잘 해놓는 거예요.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촬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안 하세요. 브이로그 촬영은 즉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잘 되는 여행 유튜버나 일상 유튜버들의 영상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즉흥적인 건지 이 2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실시간 현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느껴지게 잘 만드는데 진짜 많은 경우에 PD들이랑 작가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즉흥성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누가 시청자들이 봤을 때 재미있어 할 만한 얘기를 했다. 그런데 패널들이 리액션 없이 그냥 지나갔다. 아니면은 리액션이 조금 약했다. 그러면은 촬영 중간 딱 끊고 PD나 작가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현무씨 아까 기한씨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나 리액션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지금 막 들은 것처럼 막 리액션을 해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붙여요. 우리는 어쨌든 보는 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어떤 리액션을 할지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은 좋죠. 우리는 PD나 작가가 막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지를 옆에서 계속 같이 손질을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우리가 다 알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하는 것보다 촬영에 대한 얘기긴 한데 계획의 파급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올린 브이로그 찍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며칠 전부터 동선 파악하고 전날에 혼자서 사전 답사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니면서 혼자 에버랜드에서 몇 시에 어디서 찍고 어떤 장면을 찍을지를 다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날 저희 딸이랑 둘이 가서 그거에 맞춰서 촬영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수익이 최소 700만 원 이상이 났으니까 그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자, 브이로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파급력이 저보다 훨씬 셀 거예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영상도 똑같아요. 미리 계획을 열심히 해서 촬영을 하면은 결과물 차이가 확연해요. 내가 할 말을 리허설을 하건 말로 적어놓건 준비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말빨을 업그레이드 해줄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장비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장비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제 크리에이터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장비예요. 테크 유튜버, 뷰티, 패션, 교육 이런 유튜버들 촬영하시는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하나씩 갖고 계세요. 텔레프롬프터라는 건데요. 보통은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이 화면 뒤에 카메라를 끼워놓고 촬영을 하는 건데 화면에 내가 미리 작성해 놓은 내가 해야 될 말들이 쭉 나와요. 웬만한 카메라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 폰도 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의 한 90% 이상은 이 프롬프터의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했어요. 유튜버들에게 이런 프롬프터가 진짜 도움이 되는 이유는 유튜버들이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30분, 1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를 8분에서 길어야 10분 사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속도나 워딩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듣다가 다 떠나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전달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매번 다 외워서 촬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말도 많이 꼬이고 촬영하는 시간도 몇 배는 걸릴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 말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프롬프터를 보면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롬프터는 글자만 보는 걸로 쓰지 않아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줌콜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줌콜 화면이나 채팅창을 우리가 여기 띄워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나랑 줌콜을 하는 사람이나 스트리밍 시청자들의 내가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줌콜이나 스트리밍을 할 때 우리가 모니터랑 카메라가 딱 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거나 이렇게 위를 보고 촬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아시죠?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호감도, 설득력, 신뢰도 이런 거에서 눈을 보고 말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굳이 써 있는 걸 띄워놓고 읽지 않아도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내가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건 진짜 차마 못하겠다. 그럼 여기에다가 사람 영상을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상을 띄워놓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의 영상을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카메라를 보고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촬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카메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이렇게 멀리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시청자는 카메라 뒤에 있는데 자꾸 시선을 옆으로 돌려놓고 말을 하세요. 이러면은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지 아니면은 옆에 꼽사리로 껴서 남이 말하는 거를 엿듣고 있는지의 차이예요. 뭐가 집중도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를 보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호감도, 설득력, 신뢰도가 생명인 곳에서 눈을 못 마주치면은 조금 아쉽죠. 그리고 프롬프터는 제가 프롬프터는 진짜 10개나 넘게 써본 것 같은데 제가 딱 하나로 지금 딱 정착을 했어요. 엘가토에서 나온 건데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완벽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를 안 쓰면은 보통 유리만 달려있는 프롬프터에다가 폰이나 태블릿을 껴놓고 써야 되는데 이걸 쓰려면은 프롬프터 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앱에서 프롬프터 기능 사용하는 거에 특허가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프롬프터 앱이 한 달에
달에 10,000원에서 비싼 거는 50,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무료인 버전도 있긴 한데 기능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만 있으면 편하게 쭉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능도 많고 사용 방법도 엄청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건 옵션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엘가토 페달도 같이 써요. 페달에는 내가 밟을 수 있는 버튼이 3개가 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기능을 아무거나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가능한데 저는 프롬프터를 멈추는 거,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 그리고 앞으로 빨리 가기,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합니다. 내가 말을 하다가 꼬이면은 뒤로 돌아가고, 내가 텍스트를 앞지를 것 같으면 밟아서 속도를 올리고, 이 아이템 2개가 촬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팁은 촬영을 할 때 말을 잘해 보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 보이는 팁이에요. 크게 이야기가 준비도 됐고 촬영 계획도 잘 짜놨고 그리고 앞에 프롬프터도 딱 있고 준비가 됐어요.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빡 말씀드리고 나면은 앞으로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우리는 라이브가 아니에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얼마나 버벅이던 더듬이던 까먹던 그걸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능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능 촬영 현장을 딱 가보시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랑은 다르게 매우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엄청 왁자지껄하고 난장판일 것 같은데 크루 한 50명에서 많게는 막 100명 정도가 조용히 서 있고 카메라에 딱 잡히는 몇 명만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연극 보러 갔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가면서 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료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런 리액션 저런 리액션 뭐 이런 거를 PD나 작가가 계속 촬영을 끊어가면서 유도하고 요구를 하는데 나중에 이 재료들을 다 모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보통 혼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 스스로 또렷하게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중간에 말이 꼬였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바로 직전에 하던 표정이나 제스처를 기억했다가 같은 톤으로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렉사 119 모델은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어요. 파나비전처럼 렌탈밖에 안 되죠. 빌리는데 하루에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알렉사 119 모델은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어요. 파나비전처럼 렌탈밖에 안 되죠. 빌리는데 하루에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10번을 반복해도 되고 100번을 반복해도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최종 결과물을 보게 되실 시청자분들이 즐길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팁은 진짜 제일 당연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크리에이터 100명을 만나면은 이걸 하시는 분은 한 5명 될까요? 중요한데 아무도 안 하는 거에 대한 팁이에요.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했던 방법도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 못하면은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말투가 원래 굉장히 어눌해요. 제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보낸 게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말투가 어눌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치려고 한 몇 개월을 연습을 하고 찍은 게 제 첫 영상이에요. 그러고도 계속 연습을 했어요. 지금도 더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은 유튜브에도 좋은 팁들이나 연습 방법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읽고 싶은 책 하나를 딱 골라서 그거를 소리내서 읽는 걸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내가 어차피 읽을 책이면은 겸사겸사 연습도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읽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읽는 거예요. 내 눈 속도를 내가 입으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을 계속 의식을 했어요. 단어를 뭉개거나 발음이 꼬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읽고 이걸 엄청 오래 연습을 했는데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랑 같이 병행을 한 게 이렇게 오늘 뭐 찍을 영상에 대본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본을 소리내서 또박또박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몇 번을 읽어요. 이렇게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은데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팁이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닌 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 제일 귀담아 듣지 않는 팁이라서 그래요. 무조건 연습이에요.
화면이 이쁘게 안 잡힌다 그러면은 카메라 공부를 하고 촬영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음향이 별로다 그러면은 음향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이크마다 뭐가 다르고 EQ, 컴프레션 이런 건 어떻게 쓰나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말도 똑같이 내가 말이 어눌하다 딕션 연습을 또박또박 해보는 거죠. 내가 말이 좀 늘어진다, 텐션이 너무 낮다, 노잼이다 그러면 미친듯이 텐션을 올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반년, 1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공부고 이걸 계속 하는 사람하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나겠죠. 한 달, 두 달, 반년, 1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큰 유튜버들 중에서 스피치 학원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막 즐겁게 얘기는 하지만 그들도 뒤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이렇게 보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에 잘 잡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는 강하게 전달을 해야지 중간은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정을 하고 입도 크게 말도 또박또박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계획이었죠. 계획을 안 짜도 막 이렇게 분량이 나오는 진짜 능숙한 프로페셔널이 아닌 이상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획을 해야지 나중에 편집을 할 때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꿀템. 크리에이터의 능력을 몇 배는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 바로 프롬프터였죠. 프롬프터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편집을 내가 의식을 하고 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내가 촬영을 할 때 머릿속으로 편집점들을 딱 계속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눌하게 말을 했다, 말을 뭉갰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연습하기.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이거는 진짜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하는 사람들만 올라가겠죠.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하나 골라서 열심히 읽었어요. 크게 또박또박 빠르게 진짜 오랫동안 연습을 했고, 최근에는 영상 대본이 있으면은 이거를 입 크게 또박또박 말하는 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 업계에 있어 본 적도 없지만 저 나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터득한 노하우를 몇 개 말씀드렸어요. 아까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크리에이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룹방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조만간 할 예정인데 이거는 그룹방에 조만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